개그 콘서트에 내 인생에 내기 걸었네. 형사 김원효, 의뢰인 이강서, 범인 곽한구, 그리고 후반에 등장한 곽한구의 부하 양상국이 출연한 2007년 6월 17일 397회부터 2007년 12월 30일 425회까지 6개월 동안 29개 에피소드를 보여준 코너였습니다. 영화 그놈 목소리를 패러디한 코너이기에 형사 김원효와 범인 곽한구의 통화로 코너가 진행됩니다. 협박이나 거래를 위해 곽한구가 이광섭에게 전화를 걸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인 김원효가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가 원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통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하고 긴장감 있게 흘러갑니다. 주도권을 범인이 쥐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의뢰인은 범인의 요청에 따라야만 하고 통화 중간 유도신문으로 정보를 얻어내거나 범인을 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범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시 범인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 코너에서는 경찰인 김원효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립니다. 전화를 끊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그 이유가 이 코너의 웃음 포인트입니다. 곽한구가 위협이나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을 단어 그대로 고지고대로 김원효가 받아들이면서 생기는 말장난이 대부분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장난쳐라. 어? 어디? 나 지금 너 안 보이는데? 이런 코미디 방식은 일본의 만담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인데요. 일본의 코미디 종류 중 하나의 만담은 어떠한 상황에서 정상인으로 비춰진 치코미와 그 치코미가 화를 낼 수밖에 없게 행동하는 보케라는 두 역할의 대화에서 보케의 드립과 치코미의 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코너에서는 김원호가 보케를 하고 곽한구와 이광섭이 치코미를 합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특이하다고 느낀 부분은 치코미가 2명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에서 만담이나 꽁트가 진행될 때는 기본적으로 보케하면 치코미 1명, 총 2명에서 코미디를 진행하는 경우가 제일 일반적이고 3명 이상이 되게 된다면 치코미 1명과 다수의 보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의 예를 들면 코미디 미닝의 왕자의 게임에서 치코미 최성민, 성민원과 나머지 이진호, 문세현, 양세형 등의 보케 인물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케 한 명과 치코미 다수의 방식은 자주 봐왔지만 치코미가 과반수 이상인 경우는 흔히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보케 한 명의 신드립에 다수가 달려들어 화를 내거나 딴지를 거는 모습이 특별히 웃기지도 않을 뿐더러 위압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내기 걸어내서는 어떻게 투 치코미 방식을 했느냐? 사실상 투 치코미가 아닌 1.5 치코미라고 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1은 이광섭, 0.5는 곽한구입니다. 김원효가 드립을 치는 전화를 끊으면 이광섭이 김원효에게 화를 내고 곽한구도 어이없으면서 화를 내고는 합니다. 여기서 이광섭은 김원효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고 김원효도 이를 들을 수 있지만 곽한구가 화를 내거나 어이없어하는 장면은 전화를 끊은 김원효에겐 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을 때도 있죠. 하지만 닿지 않는다고 치코미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보케에게 치코미의 화가 닿지 않아도 시청자가 느끼고 꽁트의 흐름에 자연스러운 화를 내게 된다면 충분히 치코미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곽한구가 전화를 끊고 혼자는 치코미도 충분히 치코미지만 상황 내에서 김원효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기도 하고 이광섭이 충분히 치코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 치코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곽한구가 협박 또는 협상을 하기 위해 한 말에 김원효가 드립을 치고 이에 이광섭이 화를 내는 드립 제공자, 드립 화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코너가 그러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칠 수 있는 드립의 개수는 줄어듭니다. 캐릭터가 쌓여가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효과적으로 웃음을 유발하지만 이미 나온 드립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개 코미디라는 컨텐츠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럽고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코너는 기존의 포맷 구성에 변주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키거나 특별 출연에 의존하거나 적절한 새 캐릭터를 추가하는 것이 코너를 되살리기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하지만 그 새 캐릭터가 설정과 안 맞게 되거나 그리 웃기지 않다면 차라리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내 인생에 내기 걸었네 코너에서 선택한 건 새 캐릭터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곽한구의 부하로 등장한 양상국의 새 캐릭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김원효의 어리버리한 형사보다 더 멍청한 부하의 등장은 1.5대1로 되어 있던 치코미 보케의 밸런스를 2대2로 맞춰버리기까지 합니다. 29개의 에피소드 중 16번째 에피소드에 처음으로 등장한 양상국은 사실 코너의 아이디어 고갈로 인한 매너리즘을 탈피하기 위해 넣은 캐릭터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양상국 등장 이후의 에피소드들에서 아이디어 고갈로 인해 발생한 예상이 될 만한 드립이나 이미 사용된 드립의 재사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양상국의 캐릭터가 없어도 충분히 짜임새 있는 내용의 코미디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매너리즘을 겪고 해결하기 위해 양상국의 캐릭터를 넣은 것이 아닌 단지 새로운 재미와 아이디어가 생겨서 캐릭터를 넣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증거로 내 인생에 내기 걸어낸 코너는 관객들이 질린 상태에서 억지로 질질 끌다 마무리를 하게 된 게 아니라 29째 에피소드를 마지막으로 마지막하답게 엄청난 예언을 해내며 코너의 문을 닫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넌 새 코너 짤 때 범인 짜지 마라. 범인 짰다가 나중에 진짜 범인 된다. 알겠지? 2007년 개그 콘서트의 범죄 예언 코너 내 인생에 내기 걸었네를 직접 커버하고 연구도 해봤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방식의 드립과 코미디가 아니라 김원효님의 가장 큰 포인트인 말장난을 이어서 만들어준 코너여서 에피소드에 사용되지 않은 말장난을 찾아서 만드는 데 고생을 조금 했고요. 10년 넘게 지난 코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웃기고 유튜브에서도 많은 조회수를 갖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커버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내 인생에 내기 걸었네 코너를 만들고 출연해주신 많은 개그맨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다른 개그 코너의 커버와 연구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